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입니다. 자, 엔캠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일요일 날도 나와서 영상을 좀 찍고 있는데, 우리가 엔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 구간인지 한번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내용의 이슈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구간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앞전에 있었던 이런 지지 구간을 지금 최근에 이탈할 것처럼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엔캠을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일요일 날도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다가 지금 제가 띄워놓은 건 뭐냐면, 최근에 저를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로만 진행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투자금 1억 만들기 공모방을 운영 중인데 4674-967번호 1억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요 프로젝트 방까지 입장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제가 엔캠은 반복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런 구간에서 하락 흐름을 멈춰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봉 흐름으로 놓고 보시면 어떤 식으로 지금 분봉이 진행이 되고 있냐고 하면, 이렇게 한번 하락 추세가 있었는데 그 하락 추세를 한번 돌리는 상승 흐름이 나온 이후로 다시 한번 무너뜨리고 다시 한번 돌리는 흐름이 나온 이후로 최근에는 이렇게 바닥을 좀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한번 무너뜨릴 때 연속으로 음봉을 떨어뜨리는 엔캠인데, 이런 하락 흐름이 갑자기 이렇게 V반등하는 경우는 대형 호재가 있지 않는 이상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하락 흐름을 연출한 이후로 돌리는 시도,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한번 밟았는데 한 번에 멈춰지지 않자 다시 한번 하락을 했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던 게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돌리는 흐름을 연출하고 나서 이렇게 각도가 점점 완만해진다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던 게 이렇게 살짝 누우면서 점점 눕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러고 나서 지금 최근에 어떤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옆으로 가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이 되실 거고, 이렇게 둥근 바닥형을 만들어 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연출될 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한번 툭 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툭 깨면서 지금 어떤 구간에서 자꾸 지지를 보여줬었어요? 이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줬었는데 툭 깨고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이평선이 모이는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기술적 분석이고요. 이 엔캠이 지금까지 올라온 이유가 IRA 관련 수혜주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IRA 관련 수혜주로 올라온 건 아닙니다. 이 엔캠이 올라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데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엔캠은 돈을 굉장히 많이 빌렸습니다. 얼마 정도를 빌렸냐면은, 빌릴 때 당시 기준으로 한 3천억 가까이 빌렸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은행 가가지고 나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3천억만 주세요 라고 하면은 3천억을 줍니까? 안 주죠? 그럼 뭐라고 하면서 줘야 되냐면은, 내가 지금 그러면 주식을 줄 테니까요 3천억을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빌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3천억을 어디다 갖다가 다 썼냐면은, 공장 짓고 직원들 월급 주고 하면서 다 써버려서 없어요, 돈이. 근데 이제 주식을 줬던 게 상장되면서 매도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니까 여기서 주가를 안 올리면은 굉장히 곤란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IRA 관련해서 얘기를 한번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IRA 관련해서 추진한 게 누굽니까? 바이든이죠. 바이든이 추진하면서 여기에 AMPC라는 세부 조항이 있는데, 이 AMPC가 중국산 광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세금 혜택을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의 조지아에다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엔캠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이 IRA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이미 예전에 돌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다른 IRA 관련 수혜주는 올라갔는데, 그 IRA 관련 수혜주들이 떨어지는 구간에 엔캠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IRA 관련 수혜주들이 올라갈 때 같이 엔캠이 올라가면서 이런 위에 구간에서 어떤 식으로 박스를 치면서 주가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 위에 구간에서 본인들이 팔아야 될 물량을 5월, 6월, 7월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려면 이 위에 구간에서 박스를 꽤나 오래 쳐야겠죠.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른 IRA 관련 수혜주들이 올라갈 때 엔캠은 수그리고 있었는데, 다른 IRA 관련 수혜주들이 떨어지니까 엔캠이 올라갔다라는 얘기고요. 이 이유는 단지 뭐다?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냐면은 이 IRA라는 게 결국에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잘. 무슨 말이냐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트럼프는 IRA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 대선이 언제 있습니까? 11월에 있죠. 그러면은 다짜고짜 돈을 빌려온 엔캠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엔캠은 물론 곤란하지 않겠지만 엔캠한테 돈을 빌려준 쪽은 굉장히 곤란할 수가 있겠죠. 공장 짓고 다 해서 이게 지금 IRA 관련해서 만약에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 바이든이 재선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면서 주식을 팔아먹을 때도 비싸게 팔아먹을 수가 있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트럼프라는 인물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일단 주가를 들어올리면서 뭐라고 떠들어요?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올라가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가를 상승시켜놨다라는 얘기고, 제가 IRA 관련 수혜주로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고라고 이 구간에서부터 얘기를 했었고, 오히려 어떤 내용의 호재를 활용할 수가 있다? MSCI 관련한 호재를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앞전에 MSCI 관련해서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이 MSCI 편입된 종목들의 발표 전후 주가 동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 2023년 8월에 편입됐던 에코프로, 하나오션, 그리고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은 이때 당시에는 유행이 뭐였냐면은 1개월 전 주가보다 발표하고 나서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보시다시피 4종목 중에 3종목이 상승을 했고, 그리고 1개월 후는 어떤 식으로 됐어요?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이 2023년 11월에 편입됐던 금양, 포스코 DX,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1개월 전 주가가 더 높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발표일 당일에는 이 1개월 전 주가보다 떨어진 케이스가 많아졌고, 24년도 2월 달에 편입됐던 에코프로머티랑 한진칼의 사례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 둘 다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2023년 8월 달에는 발표일의 주가가 1개월 전 주가보다 높은 케이스가 더 많았는데, 23년 11월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메타가 바뀌면서 어떤 식으로 1개월 전 주가가 더 높은 케이스가 더 많아졌다라는 얘기고, 24년도 2월에는 어떻게 됐어요? 아예 이때보다 1개월 전 주가가 더 높은 방식으로 두 종목 다 진행이 됐었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그 내용을 차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건데,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머티,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냐면은 같은 2차전지 섹터 안에 있죠. 이 에코프로머티가 뭐 관련 대장입니까? 전구체 관련 대장입니다. 이 전구체 관련 대장이 이렇게 다짜고짜부터 상승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고점 부근에서 MSCI 관련해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계 자본이 쏟아져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라는 내용을 터트린 다음에 이렇게 고점을 형성해놓고, 정작 편입됐던 당시에는 주가가 20%로 마감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 최근에 추세가 안 좋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서 언제 고점을 찍어놨냐면 1월 11일 날 고점을 찍어놨다라는 얘기고, 이 에코프로머티가 무슨 관련 대장이다? 전구체 관련 대장이다라는 얘기고, 우리는 지금 전해액 관련 대장인 엔캠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구체 관련 대장이 이렇게 다짜고짜 주가 상승시켜 놓고 이런 위에 구간에서 MSCI입니다라는 얘기 했는데, 이 전해액 관련 대장인 엔캠이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에코프로머티의 사례를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고점은 1월 11일 날 찍어놨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한진칼의 사례를 놓고 보실 건데, 한진칼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얘도 다짜고짜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시켜 놓고 고점 부근에서 MSCI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막 딸려 들어올 때 이런 구간에서 박스 치면서 본인들 물량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어떤 식으로 피날레를 했냐면 2월 13일 날 재료 소멸로 쭉 쏘고 빠지면서 종가 여기서 마감했고, 그 이후로는 이렇게 흘러내렸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그러면 실질적인 고점은 여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종가를 마감했기 때문에 얘는 실질적인 고점은 여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를 또 갖다 놓고 보시면 언제요? 1월 11일입니다. 자, 이렇게 1월 11일 날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두 종목 다 우리가 에코프로머티와 한진칼을 토대로 최근에 편입된 종목이다 보니까 참고를 하면은 어떤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가 있다? 만약에 엔캠이 5월 정기 편입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4월 10일 때가 고점일 수가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에코프로도 놓고 보시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었냐면은 이렇게 5월 정기 편입 노릴 때 4월 11일 날 고점을 찍었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가는 척 했으나 편입 불발 이슈로 한번 하락했다가 60일선에서 반등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연출해서 어디까지 올라갔었냐면은 8월 달까지 해서 쭉 올라가면서 7월 달에 고점을 찍었죠. 이때 8월 정기 편입 되고 나서는 다시 한번 가는 척을 했으나 이렇게 하락 흐름이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면 MSCI에 편입이 되고 나서도 나는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럼 MSCI가 도대체 뭐길래부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하나의 지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수가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의 펀드가 95%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펀드의 운영 규모가 13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13조가 아니라 13조 달러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MSCI인데, 세력들이 이 MSCI라는 재료를 어떻게 활용한다? 이 MSCI라는 거를 이렇게 요런 구간에서부터 상장하고 나서부터 MSCI에 편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시가총액이 얼마가 돼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위에 구간에서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유도한 다음에 본인들은 물량을 정리해놓고 다시 한번 가는 척하고 이렇게 설거지하는 방식으로 끝난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엔캠도 그렇기 때문에 다짜고짜 주가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요런 어떤 시나리오가 하나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게 지금 4월 11일 때를 그럼 고점으로 찍으려고 하면 지금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게 8월 정기 편입을 노려볼 수도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시나리오 하나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얘가 언제까지 7월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오버행 이슈가 있죠. 본인들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 상한우선주 물량을 계속적으로 상장하면서 덤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지금 주가가 버티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기술적 분석 상으로는 일단 61선이 딸려 올라가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수렴을 해주면서 이런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이 모여야지만이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나가는 흐름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진짜 에코프로랑 약간 비슷하게 가는 느낌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5월 정기 편입은 안 됐어 라고 얘기하면서 어디까지? 61선까지 한번 밀리면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모이는 구간에서 장대 항목 하나 출현하고 다시 한번 전고 매물 이렇게 소화해주고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이 엔캠의 캐치프레이즈가 뭡니까? 제2의 에코프로죠. 계속적으로 제2의 에코프로라고 지금 홍보를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구간에서 한번 61선 부근에서 다시 한번 돌아나가는 흐름을 연출하면서 다시 한번 8월 향해서 달려가면서 고점을 찍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엔캠 같은 경우는 이게 급하게 좀 매집을 했던 종목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가 13만 6천 원이었는데 거기를 찔러주고 빼면서 한번 확 털면서 개미들의 물량을 흡수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도 계속적으로 역사적 신고가까지 한 번씩 트라이 해주고 빼주고 하면서 이렇게 매집봉을 띄웠다라고 하면은, 아, 여기 있었던 매물까지를 쑥 훑고 훑었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만 살짝 매집하면서 여기서 급하게 매집하고 들어 올렸다라는 얘기고, 이 구간을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이날 제가 장중에 보고 있었는데 이날이 언제냐면 1월 19일인데 역사적 신고가를 뚫어주는 척하고 빼버리면서 마이너스 18%로 마감을 했고, 고가가 10%였으니까 장중에 마이너스 28%를 밀어버린 주식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 전날인 1월 18일날 영상에서도 이걸 우리가 2분의 1은 매도하시자라고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 5분 봉상으로 놓고 보시면요, 딱 요런 구간에서 이렇게 급락 흐름이 연출될 때 제가 대응방을 통해서 뭐라고 안내를 드렸냐면은, 여기 지금 상단에 1월 19일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1월 19일날 제가 엔캠 고점 신호 발생하였습니다. 2분의 1 매도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오후 1시 19분에 메시지를 보내드렸는데, 이때가 1월 19일인 게 하단에 보시면 확인이 되실 거고, 여기가 1시 19분입니다. 마우스로 올려서 확인을 해보시면 1시 20분으로 찍혀있죠. 제가 이때 엔캠이 고점 신호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10% 정도 상승하면서 계속적인 연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주고 있던 엔캠을 여기서 뜬금없이 2분의 1을 매도하라고 안내를 드리고 나서 이렇게 하락 흐름이 연출되면서 마이너스 23% 정도가 떨어졌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돌아나가던 지점에서 제가 매수 타점을 어디서 한번 안내를 드렸었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서 팔고 여기서 다시 한번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쭉 끌고 오다가 여기서 한번 매도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사서 쭉 끌고 오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길게 먹은 구간이 이 구간과 이 구간을 한번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1월 26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게 현대임스 상장날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동시효과가 만약에 마이너스로 출발한다라고 하면 잡아볼 생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매수가 11만원에 제가 안내를 한번 드렸었고, 여기가 지금 보시다시피 11만원인데 여기서 한번 안내를 드렸기 때문에 10만 7,300원을 저점으로 찍었으니까 체결이 안 되신 분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번 구간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어디냐면 2월 5일이라고 지금 확인이 되실 텐데요. 2월 5일로 한번 가보면, 자, 위에 보시다시피 2월 5일이 지금 대응방 상단에 확인이 되시죠. 제가 엔캠을 17만 7천원 이하로 매수 타점을 안내를 드렸는데, 17만 7천원이면 여기가 지금 17만 7천원이고요. 요 구간에서는 다들 체결이 되셨을 텐데 5분봉이다 보니까 한 40분에 걸쳐서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말씀이고, 제가 언제 안내를 드렸냐면 오전 9시 15분에 안내를 드린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이때가 9시 15분 캔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전일 종가를 맞고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를 살짝 돌파했다가 내려오면서 여기서 다들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엔캠을 실시간 프로젝트방을 통해서 안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요 실시간 프로젝트방으로 입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엔캠이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올 구간으로 지금 점점 진입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최근에 좀 쉬었죠? 쉬면서 이런 식으로 변동폭을 줄여가고 있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앞전에는 크게 움직였던 엔캠이 점점 변동폭이 줄어들면서 사실상 잘 움직이지 않는 구간이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수렴이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발산을 하죠. 그러니까 수렴하고 발산하고 힘을 응축하고 발산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주식이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한번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구간이 생길 거다라는 얘기고요. 이 변동성이 크게 나올 때 내가 혼자서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방으로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말씀이고, 자, 엔캠 얘기로 돌아와서 제가 엔캠 예전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런 구간에서 본인들이 매집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소문이 퍼졌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뭐 이런 내용의 이슈가 있어서 이렇게 좀 사보는 게 좋다는데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티크라고 얘기하죠. 소위 말하면 부티크 물량이 조금 탔을 가능성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티크 물량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만약에 어떤 세력이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 부티크 물량이 타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물량이 잠긴다라고 하죠.
이 개인들이 세력을 이길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개인들은 뭉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5%만 수익 나도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50%에도 만족을 못하는 게 이 개인들인데, 이 개인들 중에 좀 크게 하는 사람을 부티크로 태워서 물량을 잠그게 되면은 이런 구간에서 매도 버튼이 나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끌고 올 수 있다라는 얘기, 얼마까지 간대라는 소문을 듣고 아름아름 산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구간에서 산 사람들을 이 위에 구간에서 순환을 시켜주면서 개인 투자자들끼리의 손바뀜을 연출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소문을 듣고 샀던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엔캠이 올라간다라는 소문을 듣고 매수하신 분들은 이 위에 구간에서는 잠재적인 매도 폭탄입니다. 주가가 좀만 꺾여도 매도하게 되는, 왜 그러냐면 소문을 듣고 샀기 때문에 건너 알게 됐기 때문에 본인이 들었던 사람한테 물어보겠죠. 계속 물어보면서 야, 이거 이렇게 지금 꺾이는데 어떻게 해야 돼? 너 지금 갖고 있는 거 맞아? 하고 물어보다가 한번 21선을 깨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되는 그런 어떤 잠재적인 매도 폭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위에 구간에서 추격 매수로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고마운 분들인 이유가 뭐냐면 떨어지면 계속 추가 매수하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호가를 받쳐주는 고마운 존재들이다라고 세력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얘기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개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를 하면서 물량을 받아가 준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지금 엔캠 입장에서는 여기서 한번 21선의 저항을 맞고 이렇게 수직 낙하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본인들이 견인하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을 텐데 이렇게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주지 못하고 이렇게 만약에 하락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7월까지 상장할 물량이 남아있는 엔캠 입장에서는 그렇게 한 번에 급락 흐름을 연출하기 힘들어 보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언제까지도 한번 볼 수 있겠다, 8월 MSCI 이슈까지도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시나리오를 세워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린 MSCI는 우리가 재료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다 보니까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이 대응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4674-967번으로 엔캠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엔캠을 지금 신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어쨌든 많이 빠졌는데 주가가 상승할 때는 정말 무섭게 상승을 해서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 하고 기회를 놓치셨다가 지금 구간에서 눌렸는데 사도 되나 하면서 지켜보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엔캠이 지금 구간이다 하더라도 가격 메리트가 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봐 드릴 건데, 지금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슈가 조금 불거졌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 신성 델타테크가 퀀텀 에너지 연구소 관련한 이슈가 생기면서 이렇게 살짝 반등 흐름이 있었고, 제가 초전도체 관련해서 분명히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수직 낙하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이슈가 생기면서 계단식 하락을 할 확률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기간 동안에 수급이 어디로 이동할 수가 있다?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이동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은 최근에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편성이 되고 있는데, 기사 내용을 보시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양자 코팅 탄소 재난 기업 분야 R&D 도전장이라고 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가 양자를 육성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기사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SKT가 7개사가 참여하는 퀀텀 동맹 맺었다라고 하면서 155조 양자 시장 공략이라고 하면서 3월 7일 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로랑 엑스게이트가 확인이 되실 텐데, 작년에 우리로가 대장이었고 엑스게이트가 부대장이었는데요.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엑스게이트가 살짝 급등 흐름이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글로벌 파트너들과 양자 컴퓨팅 확장 나서라는 내용의 기사가 3월 19일 날 나왔고, 이런 내용의 기사도 나왔는데 이호성 표준연 원장 양자 컴퓨팅 원천 기술 확보 목표 해외 석학 데려오겠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20일 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엑스게이트를 놓고 보시면 이렇게 한번 급등이 연출되면서 15% 정도 상승했다가 8%로 종가를 마감했었는데, 이 엑스게이트나 우리로보다도 더 큰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을 제가 히든 종목으로 하나 가져와 봤고, 이 히든 종목이 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5년여에 걸쳐서 철저하게 삼각수렴으로 매집을 한 종목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이 히든 종목이 대장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지금 엔캠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전량 매도하고 이거 들어가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에 몰빵 쳐서 이렇게 종목을 들고 간다라기보다는 비중을 나눠서 우리가 한 종목 한 종목 이렇게 들고 가면은 리스크 관리도 될 뿐더러 이렇게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만약에 수익을 보게 되면 이 종목을 토대로 대응하실 수 있는 금액이 더 여유로워지다 보니까 제가 이 히든 종목을 소개를 해봐드리는 거고요.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으로 고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해오던, 그리고 저점을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오던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했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매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종목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시면 장기 이동 평균선인 검은색 선을 위에서 주가가 계속 놀고 있죠. 그러면서 수상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를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부근부터 시작해서 장기 하락 추세로 가던 이런 흐름을 돌려주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랫동안 매집을 한 만큼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관련해서 대세 상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그리고 프로그램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 종목을 선정해서 히든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종목이 이런 구간에서도 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거래량은 들어오는데, 이런 고점 부근에서도 거래량이 딱히 나가는 흔적 없이 매집만 이루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실복구 하실 수 있고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이 종목을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이 종목의 매수세를, 개인들의 물량을 태우는 것이어서 세력이 의도적으로 한번 주가를 내리고 갈 것까지 염두에 둬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이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 양자암호 관련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종목이 만약에 대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전고점 구간까지만 가도 200% 가까운 상승이기 때문에 4674-9671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종목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목표 기간이랑 비중까지 해서 제가 이 종목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왜 좋다고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이렇게 앞전에 찔러놨던 요런 구간이 결국에는 매집이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간의 박스권 상단까지 살금살금 도달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까지 매집을 해놨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슈팅을 기다리고 있고 슬금슬금 올리고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위로는 매물대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도 매집을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양자 관련해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한번 돌파 흐름이 나오면 상단까지 이런 역사적 신고가 부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이 종목을 선정했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 이동 평균선인 검은 선이 지금 이렇게 딸려오는 과정에서 손절을 잡더라도 짧게 잡으면서 익절은 굉장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손실을 복구하셨으면 좋겠고,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매물대가 찍혀있는 만큼 이 구간에서 집중적인 매물 소화가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제가 유튜브 같이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드려서 모든 분들이 타게 되면 이 종목이 갈 종목도 안 가면서 한번 개미털기가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근에 종목이 좋은 상황에서 급하게 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소전도체 다음 테마로 양자 컴퓨터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9671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답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